이렇게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하는 여론전 말고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공세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한쪽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을 너무 정치화해놨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도 저는 이번 생중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론분열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서명운동 100만 명 무죄 탄원 넘은 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아예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이제 단언하는 듯한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 서초동 법원이 여의도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무죄라고 그렇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죠. 더군다나 지난주 집회 때였나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딴 데는 안 들리면서 꼭 여기 무죄 탄원 서명하는 데만 들려서 격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이 집회의 성격이 결국 본인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 즉 무죄를 받기 위한 그런 집회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한 200명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들만 하더라도 100만 명은 반밖에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이거를 전부 다 서명한 거를 일일이 그냥 서명만 있을 테니까요. 그걸 일일이 봐서 종이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별 영향이 없을 거 아닌가.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단합하기 위한 저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 무죄 서명을 통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흐트러진 것들을 좀 단합시키고 앞으로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걸 기원해서 이제 당의 집회나 어떤 투쟁의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그러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여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저게 보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기자회견 몇몇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저렇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일부 강경파 의원 몇몇 빼고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유죄를 내리냐 이런 정도 말고는 약간 당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예단 혹은 무죄 언급, 촉구 압박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이라고 보지 않고요. 무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율사들도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법리적 판단을 하고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무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사가 이거 가지고 압박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탄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피해 의자들이 자신의 재판에 필요하다면 탄원서 내는 거 맞잖아요. 그 탄원서 내는 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냈어요. 물론 판사가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고 그런 점에서 탄원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하는 것은 지극히 피의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걸 지시하거나 얘기한 건 없어요.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없고요. 예.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통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자체가 법과 양심에 대한 판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을 향한 목소리는 꽤 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냐. 검찰 비판하는 건 이제 그동안 쭉 있어 왔던 얘기지만 뭔가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도 열고요. 저기 보면 조금 전 기준으로 이제 100만 명을 넘은 서명 운동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짚어봤듯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때리기도 본격화됐죠. 민주당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발언이 자꾸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 당국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탄압을 당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데자뷰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당선인도 재판 공개 요구했다. 성춘 부회장님. 먹사니즘만 가져오고 생중계는 왜 쏙 빼놓냐는 한동훈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더 중요한 걸 저는 쏙 빼놓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 공개 요청했던 게 2021년 그 의회 난동 사건을 주도했다, 선동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미국 보수 진영이 계속 갖고 있는 2020년 선거는 조작된 것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해서 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재판을 본인의 그 리얼리티 쇼처럼 본인의 쇼 무대로 만들어서 뭔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공개하라고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도 미국 언론이나 평가들이 트럼프는 역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재판 무대를 본인의 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제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역시나 트럼프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까지 올랐던 사람들의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아무래도 이 피고인의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대통령 뭐 후보로서만 있지 대통령 오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구다는 의회 권력이 있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예. 의회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결국 사법부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의 재판을 공개하는 차원에서도 재판부가 두 번의 생중계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하라.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과거에.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앞서 그 성춘 부회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 15일,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화수목 최소한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는 법원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생중계 여부를 안 한다라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가타부타 얘기 없이요? 예. 저건 이제 피고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시는 저런 논리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들이 국회 내에서 저 두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까지 했어요. 이것이 구성요건 해석을 해보니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만큼 토론할 정도의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예. 본인이 원하면 청구해가지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의미건 개인의 명예 회복이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무죄를 전망하게 되면 무죄 판결 이후에 뭐 게시 요청할 거 없이 바로 예. 생중계하게 되면 그 이상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법원에서는 이것을 생중계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13일쯤 뭐 이틀 전에는 뭔가 법원도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윤기찬 부위원장, 변호사 출신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결국은 법원이 할 건지 말 건지조차도 얘기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은 아예 기자회견으로 무죄라는 얘기까지 했다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징역 1년의 실형, 이것이 저는 현재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선고량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마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거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붙여줄 거냐.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실제는 이재명의 모순된 논리와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주진우, 진정호 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다면, 마지막에 이제 주진우 의원 말고 이제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1인 시위까지 나섰어요. 저렇게 뭐 전과 4번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라 라고 하면서 1인 시위하고 뭐 바통 넘겨줘서 원외 당협위원장도 이거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1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올 때까지
재판 생중계 1인 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나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의 실형을 예상한다고 아예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좀 이따 나오는 고자랑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뭐 일단 이 선고를 앞두고서 지금 일단 뭐 주진우 의원은 이제 1년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은 본인 뭐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80만 원 정도 선고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들 예상을 하시네요. 무슨 말입니다. 이게 뭐 지금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재판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 400억 이상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1심입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일단 제가 취재해 보면 일단 이 김문기 씨 모른다의 문제는 아마 이게 법률가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인지의 문제다라고 갈리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좀 오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재판부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방법이고요. 예. 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오른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1심 선고 때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아까 진정호 의원이 뭐 1인 시위해서 릴레이 시위하면서 생중계해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뭐 1심 선고에서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인상을 더 씌워주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걸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생중계하라는 것도 저는 판사들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압박 아닙니까? 그럼 판사들이 예를 들면 재판부가 자꾸 생중계라 하는 말은 유죄 내라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체? 아니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문제고 그 문제가 제안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문제를 왜 여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게 유죄 안 때리면 큰일 나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저것도 압박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기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문도 그렇습니다. TV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대장동 관련된 여러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인식하게 됐지만 알겠습니다. 그전에 산하기관 그것도 성남시청에 근무한 분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차장을 어떻게 누군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예.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라고까지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안다는 표현은 대단히 주관적인 의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이고 예. 그걸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공직선거법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알겠습니다. 처벌의 대상에 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또 장외 집회 열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나름대로 뭐 아예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을 예상한다는 표현까지 각 지지층이 지금 그만큼 11월 이번 주 정치적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총결집하고 있습니다.